그 작업 증명, 이중 지불, 어렵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크하수 특강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강의는 기술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블록체인에 대한 실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부, 우리는 왜 아직도 블록체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릴 건데요. 블록체인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채굴이나 합의 알고리즘, 비잔틴 장군, 작업 증명, 이중 지불 이런 용어들이 들어있는 설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어렵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죠.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기술을 접할 때 저런 키워드들로 된 설명들을 많이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블록체인과 관련돼서는 이게 특별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블록체인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이 신기술 분야에서 나오게 되면 코어 기술 개발자, 경영진, 사업 기획자 이런 사람들이 점점 그 지식 주변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이들이 어떤 소통을 하게 되느냐 하면 코어 기술 개발자가 이 신기술에 대해서 사업 기획자한테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경영진한테 설명을 하면서 여기에 사업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등 그런 소통들이 다양한 종류의 설명의 방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하게 되는 용어들은 사실은 코어 기술에 사용되는 용어들과는 좀 독립적인 새로운 용어들이 사용되게 되는데요. 그런 용어들이 사용되면서 사실은 어떤 한 분야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설명들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면 블록체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일어났느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어 기술 개발자가 사업 기획자에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사업 기획자는 자기의 언어로 경영진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왜 뭐라고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코어 기술 개발자를 데리고 네가 직접 설명해봐 이렇게 해서 경영진한테 설명하고, 또 그걸 가지고 시스템 엔지니어한테 설명하고, 누가 계속 설명하고 있냐면 코어 기술 개발자가 설명을 하게 되죠. 코어 기술 개발자가 사용하는 용어들만을 가지고는 과거의 다른 신기술 분야가 소통의 경로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새로운 용어들을 습득하고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소통 경로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게 되죠. 한 분야가 형성되려면 각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설명의 과정, 소통의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통이 종료됩니다. 각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이 답을 얻지 못하게 되면,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각자의 생각대로 이 프로젝트,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른 상을 갖고 일을 추진하게 되고요. 블록체인 관련된 프로덕트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도 기업 전략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일관된 전략적 실행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는 거죠. 제도화를 위해서는 이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뭐고 위험은 뭐고 이런 거에 대한 공통적 인식 기반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만들어지지 못하면서 사실은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것의 결과로 제도화가 쉽지 않아지는, 혹은 서로 모순되는 제도가 동시에 공존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블록체인은 왜 다른 신기술과는 달리 이런 상황이 벌어졌느냐? 신기술의 전형적인 산업 내 전파 메커니즘을 따르지 않고 체제를 개선하는 혁신이 아니고 체제를 전복하는 혁신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블록체인의 최초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사이퍼펑크들이라고 하는 IT 기술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자유주의자 그룹이 체제 전복적인 사회기술 시스템으로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제로 만들어낸 사람은 사토시라고 얘기되고 있고 그렇긴 하지만 사토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제안하게 되는 데에는 이 사이퍼펑크라고 하는 그룹이 갖고 있었던 공통적인 인식 기반이 있었고, 그 공통적인 인식 기반 속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이제 사회기술 시스템이 이 현재의 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전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프로젝트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우리 사회 시스템하고 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기존의 시스템 안에는 다양하게 존재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는 이런 시스템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퍼포먼스가 좋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이게 받아들여질까? 규제나 정책 당국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시스템인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체제 전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제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들, 산업을 형성하려고 하는 이해관계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설명 방식 혹은 자기의 지식으로 내면화해서 독자적인 설명 방식을 갖춰 나가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또는 설명을 위한 접근법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체제 전복적인 가치를 담은 프로젝트였던 최초의 충격, 비트코인이 풀려고 했었던 사이퍼펑크들이 체제 전복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요. 체제 전복적 문제가 정말로 진정한 문제인가 혹은 가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블록체인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한다면 저 사이퍼펑크들이 세워놓았던 체제 전복적인 문제,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실제로 저 체제 전복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2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